점을 쳤어요. 우선 예멘으로 갔었죠. 예멘에서 폭동이 튀어가지고 예멘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서 32년 해먹던 대통령이 자기 아들한테 이제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넘기던 찰나에 이런 게 일어나니까 나는 2013년에 가서 재출마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출마. 아들한테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못 참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왕국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이게 또 중요한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친미국가입니다. 요르단도 왕이니까 지금 세스반 왕이에요. 3대째 세스반 왕인데 청년 왕이지. 이 사람은 재빨리 내각을 탁 교체를 해가지고 개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잠을 재웠어요. 바레인, 사우디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이게 개방적인 나라고 1인당 소득도 높고 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왕이 있습니다. 시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왕이 상당히 지금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마 혁명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관심사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로 번지면은 이게 큰 골칫거리다. 사우디가 만약 왕정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이건 뭐 중동 질서가 뒤죽박죽 되는 거고 미국이 절대 그건 또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좀 잠잠해요. 사우디는 잠잠합니다. 이란은 어떠냐? 이란은 79년에 khomeini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팔레비를 타도를 하고 민주정부를 세울 줄 알았더니 서양에서 그렇게 기대를 했죠. 이거는 팔레비보다 몇 배나 더 독재적인 신정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종교국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란은 대통령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 위에 있는 성직자들이 힘이 있어요. 성직자들이. 이거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다스리는 중세국가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란이. 그러면서 각종 테러를 지원을 하고 북한하고 짜고 핵 미사일 개발하고 해가지고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9년에 대통령 선거 부정이 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워낙 강력하게 탄압을 하니까 한 몇 주일 하다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등등 추측을 하는 과정에서 리비아에 대해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이 요새 팔리고 있는 잡지,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 타임지 같은 거, 이 리비아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나온 잡지를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이 유명한 잡지의 유명한 기자들도 리비아의 가능성은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리비아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기가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을 한 걸 보고 이게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래 예측은 참 어렵다. 미래 예측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일어난 것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점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로 리비아 사태에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리비아에서는 민주화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매우 낮다. 첫째, 카다피의 철권 통치가 너무 심하다. 카다피가 42년 동안 해먹으면서 비밀경찰도 만들고 자기 충성분자들도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카리스마도 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잘 산다. 1인당 지금 국민소득이 한 2,000달러 됩니다. 12,000달러.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아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삽니다. 기름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또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됩니다. 600만 명. 면적은 170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8배입니다. 한반도 8배인데 인구는 600만 밖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꼭 이런 큰 시위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 없이 이 불소시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불소시개. 우리가 4.19도 그랬지 않습니까? 4.19는 뭡니까? 3.15 마산 의거가 출발점이죠. 3월 15일 날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한 마산의 학생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경찰총을 쏴가지고 몇십 명 죽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때 시위가 잠시 조금 깔아앉았다가 다시 폭발을 한 것은 김주열 군이라는 그 학생이 여기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에서 바다에 빠졌다가 시체로서 올라온 것을 여기 부산일보 사진기자가 찍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다시 국민들을 화를 나게 했어요. 이게 재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상업방송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부산문화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이 라디오를 처음 방송하니까 이 바로 옆에 마산에서 시위를 하니까 그냥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 그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마산 시위를 한 데 가가지고 라디오를 들고 가가지고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 그걸 또 이 이승만 정부이 그걸 막지도 않았어요. 여러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육으로 퍼지게 되는데, 튜니시아에서는 노점상 청년이 분신 자살한 게 출발점이 됐고, 이집트에서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터넷 중에서 하여튼 페이스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에 맞아 죽은 청년의 추모하는 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하니까 그게 회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게 1월 25일 날 시위를 촉발시키는 최초의 조직이 됐습니다.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에 벵가지라는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제2의 도시. 한 70만 됩니다. 거기에 변호사 한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1996년이죠. 오래됐습니다. 1996년에 트리폴리에서 이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서 정치범들이 항의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다피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 죄수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감옥에서 다 죽였어요.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항상 이 정부에 대해서 보상,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걸 하고, 그 담당 변호사를 경찰에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게 2월 15일입니다. 불과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데리고 가니까 그 가족들이 그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리비아 사태의 출발점입니다. 불과 열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흘 전. 이 시위가 크게 된 게 오늘날 열흘 만에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어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인화물질이 있으면 이게 폭발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태가 빨리 진전이 되느냐? 사태가, 튜니시아에서는 그 분신자살하고 나서 23년 독재자가 물러나는데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흘밖에. 여기 이집트에도 2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주일밖에. 리비아에서도 열흘 만에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열흘 만에 완전히 내전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이게 뭐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빠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빠르냐? 요새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통해서 막 소식을 전하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어디 모이자고 하면은 그걸로 모이고 하는 통신망이 있다, 통신망이. 그런데 중동은 이 휴대전화 보급률이 뭐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집트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휴대전화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전 인구의 76%입니다. 76%입니다. 전 인구의 76%입니다. 한 가구의 76%가 아니에요. 전 인구의 76%라고 하면 사실상 모든 성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카이로는 세계에서 데모하기가 제일 좋은 도시예요. 인구가 2,300만인데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거리가 넘쳐납니다. 거기는 교통수단도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제일 편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집에서 키우는 당나귀를 타고 핸드폰을 걸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당나귀 타고 핸드폰.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 모으기가 좋다. 모으기가 좋다. 모으기 좋고. 이 핸드폰. 그래서 이렇게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빨리. 여기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은 큰 실수를 해요. 상황은 무섭게 변해가는데 정치인들이 옛날식으로, 옛날 이 휴대폰이 없었던 한가한 시절에 생각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대책을 내놓다가는 늦어져 버립니다. 타이밍이 안 맞게 돼요. 이번에 이집트 사태를 보십시오. 25일날 데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데모를 시작을 했을 때 만약 한 이틀 뒤에 무바라크가 나와가지고 좋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한다. 그리고 내 아들을 자꾸 의심하는데 내 아들도 불출마 시키겠다. 데모가 시작된 그 다음날에 그 선언을 했으면 무바라크는 영웅이 됩니다. 영웅. 국국의 영웅이 됩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되고 일부에서는 제발 출마 한번 더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며칠 뒤에 했어요. 며칠 뒤에.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무바라크가 재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한 큰 사건인데 이미 데모가 진행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정도는 안 먹히는 게 돼버렸어요. 재출마를 선언했을 때 외국에 있는 우리 같으면은 이야,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카이로에서 시위를 하던 젊은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한테 제일 모욕적인 게 신발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미 한번 폭발한 이 민심은 기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게 되어버릴 거예요. 작은 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영어로 too little, too late란 말을 합니다.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런데 우리도 이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핸드폰 조작을 좌익들이 잘합니다. 좌익들이.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총선거에서 좌익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것보다는 우리 보수 세력에서 이 핸드폰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 세상이 굉장히 너무 빨리 돌아간다. 하는 사이에 정권이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사이에. 자, 여기에 카다피도 마찬가지예요. 18일 시위를 시작하니까 금방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42년 동안 눌려놨으니까 터질 때도 더 세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우선 벵가지에서 처음에는 경찰이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진압을 하고 총도 쐈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또 데모를 굉장히 용감하게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맨몸으로 총 쏘는 사람한테 달려들어요. 그것은 아마 사생관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그 자폭 테러하는 정신으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젯밤에도 트리폴리에서 데모를 하는데 기관총으로 쏘고 하는데도 맨몸으로 데모를 해요. 벵가지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데모하고 죽어도 데모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군인들이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왜냐? 그 군인들도 그쪽 출신이니까. 이 총을 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부족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니까 군인들도 마음이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위대 편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시위대 편에 다 넘어갔어요. 2, 3일 지나니까 벵가지가 완전히 시위대 편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한 300명 죽으니까 다 벵가지가 넘어가니까 벵가지 옆에 있던 다른 지역까지 다 넘어가서 지금 리비아의 동쪽 반이 다 혁명군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시위대가 이제 무장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맨몸으로, 맨손으로 시위를 하다가 군인들이 넘어오니까 무기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무장을 해버렸습니다. 무장을. 이제는 시위대가 아니라 혁명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혁명군으로.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리비아의 특수 사정이 있습니다. 이 리비아는 또 우리나라와 관계가 참 많아요. 리비아 하면은 저 동아건설에서 한 대수로 공사를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였습니다. 대수로 공사를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우리가 몇백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또 리비아 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친근한 나라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저도 리비아에 가서 한 열흘 동안 그 대수로 공사 취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리비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는 게 뭐냐? 사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지중해 연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아요. 이 지중해 연안에는 비도 오고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그 다음에 과일도 잘 나고 참 과일이 맛있습니다. 오렌지, 올리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사막에는 거의 살지를 않습니다. 그 여행을 해보면 또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로마보다 더 큰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관리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족들이 많아요. 부족들이. 옛날부터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식민지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망하니까 영국이 잠시 관리를 하다가 독립된 지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 부족을 합쳐놓은 거예요. 리비아라는 나라는 새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카다피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부족들이 다 한 덩어리로 돼가지고 국가를 이룩하다가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부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부족들이. 군대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집트는 군대가 딱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군대가 단계를 유지를 했어요. 일사불란하게 소지바람이 쏘지 않고 뭐 딱 존경받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리비아에는 군대가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번 사태가 나니까 다 자기 부족 따라 가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군대가 분열해 버렸어요. 군대가 분열하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요. 리비아는 문제가 저게 수습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군대가 딱 버티고 있고 한국도 군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군대가 딱 질서를 잡으면은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나라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군대가 분열해버리면은 이건 뒤수습이 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일단 군대가 분열해요. 그런데 가다피는 계속 지금 트리폴리에서 항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 차례로 지금 혁명군한테 넘어가고 있어요. 트리폴리는 인구가 한 100만쯤 됩니다. 100만.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아주 웃기는 연설을 합니다.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당장 내 말을 듣고 반정부 시위하는 놈들을 잡아가지고 다 처단을 하라든지 하는 이런 장광설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 자기는 순교자가 될지언정 절대로 외국에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건 벌써 진 겁니다. 진 게임이에요. 순교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미 막판에 몰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초입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다 이래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떠냐.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다피를 편드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이 신민심을 했다는 게 여기서 이제 표가 납니다. 이 나라도 인심을 읽을 때가 있어요. 카다피가 워낙 42년 해먹으면서 혼자서 잘난 척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거 테러를 많이 했어요. 테러. 항공 테러를 했습니다. 항공 테러. 테러를 많이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에 폭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카다피 혼이 나고 그 양영강 양아들이가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1988년에 런던에 출발해가지고 뉴욕으로 가는 페남 747 보잉기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그걸 터뜨렸어요. 1988년입니다. 그게 스코틀랜드 로크빌은 작은 마을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잔해가 떨어지면서 엉뚱하게 그 또 마을 사람들도 죽고 해서 합쳐서 270명이 죽었어요. 이 수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 과학적으로 이것은 리비아 정보기관이 지령한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범인을 인도하라 했습니다. 인도를 안 하니까 리비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도 뭐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경제 제재를 가하다가 이 카다피가 언제 그 포위망에서 벗어났냐 하면은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가 나니까 재빠르게 카다피가 알카에다를 비판하면서 미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관계가 2003년, 4년 이 무렵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비아가 핵무기를 만들기로 해서 북한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다피가 아들한테, 사이프라는 그 아들한테 정권을 상당 부분 넘기고 나름대로의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이 나름대로의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에 예상하지도 않았던 바로 옆에 있는 투니시아 양쪽에 왼쪽에는 투니시아, 오른쪽에 이집트가 민주화 혁명을 일으키니까 그 바람이 그냥 리비아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꼴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이 세 나라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몇 개가 나옵니다. 첫째, 장기집권입니다. 장기집권. 그 다음에 세습 아들한테 듭니다. 두 번째는 부패, 권력층의 부패입니다. 부패.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과의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난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요.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다. 이게 아주 중요한 민주화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다 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게 사회 불안 요인이 됩니다. 실업률이 한 3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나라는 젊은 사람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30살 밑으로 인구가 전 인구의 한 60%가 됩니다. 이게 불시예요. 불쏘시개입니다. 불쏘시개. 인화물질이에요. 여기에 누가 성냥만 건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폭발한다. 지금 중동의 민주화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은 20대입니다. 20대.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용감하죠. 용감. 흔히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세 사람이다 그래요. 첫째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바보가 세상을 바꾸고 바깥에서 온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과연 중동의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휴대폰 보급률이 높다. 이런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공통점이 다 있어요.